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제분이 의식이었고 피출혈이 많다고. 음, 그 길로 저는 응급 봉합을 끝내고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다 했어요. 근데 원인 불명이 나오더라고요. 원인 불명의 실신. 무섭죠? 저는 더 겁이 났던 게 저희 아버지가 심혈관 질환으로 3번 쓰러지셨습니다. 유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유전이라는 건 나에게 언젠가 올 질병. 근데 이 속에서 공부해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던 길에 유니스티를 만났어요. 한 번, 두 번, 3번 만났지만 유니스티는 제 길이 유니스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한다는 그 길이 제 일이 아니었나 봐요. 리모컨 한번 체크해 주셔요. 네,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직업군들도 많이 만났고 정보라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들었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저한테는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아이템이 뭐 생리대 패드 같은 거나 아니면 괴로마늄 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부를 이루고 건강을 챙기고 막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나의 상식과는 맞지 않다. 그리고 유니티 또한 그랬습니다. 저에게 전달하러 왔지만 단순히 저품질의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누군가는 부당 이득을 챙겨가는 구조라고 생각했고 또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보는 집단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전달하시는 분의 문제였겠죠. 여기 신명준 대표님이 전달해 주셨을 때는 유니스티의 U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유니스티 하라고 안 했습니다. 회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그분의 가치관과 신념이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분이 내가 이때까지 알던 유니스티는 이런 건데 왜 유니스티를 하시지? 라는 의문이 처음에 들었었고 저런 분이 선택한 비즈니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있다. 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전해드리는 지식은 사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았을 뿐이지 누구나 아무나 다에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내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심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면에서. 우리가 현실 점검이라는 거 많이 하죠. 이 3가지는 어떤 시대든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고용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노후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 요즘 미칩니다. 요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어렵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건물도 임대가 저는 포항에서 왔잖아요. 포항에 포스코 공장이 하나 문을 닫았어요. 또 같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현대제서도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 옆에 있는 울산도 진짜로 사실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우리가 요즘 잘 나간다고 말하는 카카오든 네이버든 삼성에 취직한다고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고용이 안정성이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앞으로를 살아갈 여러분들과 자녀들, 그 손자까지 한번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대기업들은 앞으로 5년, 10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을 좀 걱정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라기보다 빠르게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고용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후에 대한 문제. 이미 우리는 60, 70, 80, 90을 넘어 사는 시대에 왔습니다. 2015년도 기사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의료의 기술 혜택을 받아서 142세까지 산다라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못해도
100살까지는 사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왜냐하면 이 생명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고사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사고사. 10대 때 사고사, 20대 때 사고사 포함이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은 거의 90, 100살 이상은 산다. 저는 한 130, 140살까지 살겠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점은 갈수록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왠가 봤더니 우리가 60, 70이 넘어가면 만성 질환이 하나, 두 개, 세 개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70 넘어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없는 분 잘 못 봤습니다. 이런 건강 관리 하시는 분 말고. 암이라는 질환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바라보는 희귀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 같은 것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당장은 무서워 보이지 않겠지만 그에 대한 합병증은 엄청납니다. 그다음 영양에 대한 문제죠. 못 먹습니다. 요즘은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 시대예요, 사실. 국가에서 라면이든 김치든 쌀이건 막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첩 반상을 먹는 것과 그냥 흰쌀밥에 김치 먹는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돈이 없어서. 그럼 돈이 많으면 건강할까? 이거는 또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비싼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60년 동안 번 돈을 5년, 10년에 다 쓰는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하더라. 그렇게 한 뒤에 70대 다시 아파버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라는 거. 일단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날씨 얘기를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했던 이유는 날씨가 끼치는 우리의 그 개인의 아니나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내 생활에.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작물이 날게 안 나고. 요즘 포항이 원래 과메기철이거든요. 과메기철. 포항에 과메기가 안 나요. 수온이 바뀌어서. 다 원양선입니다. 기온의 변화 때문에 식량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김장 하시던 분들 보니까 와, 진짜 비싸졌던데요. 거의 두 배, 세 배, 네 배. 그다음 커피도 오른다. 아니면 코코아도 오른다. 뭐 여러 가지 다 오른대요. 안 오르는 거 뭐 있어요? 오늘 보니까 기름도 엄청나게 올랐더만. 월급? 월급. 그래요. 우리는 수당이 높아지잖아요. 월급은 쓸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왔던 코비드19와 같은 전염병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씨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조심하셔야죠. 전염병 전문가들은 예상했어요. 사스든 메르스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면서 지금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마 지금 뭐 중국발 바이러스 이거는 문제는 아닐 거고 아마 내년쯤에 또 큰 사이클의 전염병이 한번 올 주기가 됐습니다. 전부 다 예측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 로보트가 인간의 단순화된 직업을 대체한다라고 예측도 하고 지금 상용화까지 됐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얼마 전에 제가 김천에 갔다가 70 먹은 뭐 미용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TV 보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더라. 근데 이게 올해 상용화 된다더라. 어떤 건지 알죠? 냉장고인데 내가 음식을 언제 넣은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이 언제쯤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조금 더 발전된 거는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까지 떠요. 요즘은 대기업들도 서로 협력을 합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삼성도 애플과 협력을 하고 G마켓이라는 플랫폼에서 주문을 하면 이마트에서 배송이 와요. 이미 협력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 인공지능 또한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건대 2년 안에 정말 많은 게 바뀔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공지능을 방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활용해 보셔요. 활용. 해보실 거죠? 아니, 단순히 이런 것만 해도 돼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나를 위로해 줄 노래 하나 만들어줘. 나는 어떤 지역에 살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몇 살이야? 라고 하면 나의 정서에 맞게 노래를 만들어줘요.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줍니다. 대신 뭐 그런 고급 작업들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한대요. 제일 많이 대체하는 게 일반 의사. 저희 심영준 대표님 조심하셔야 되나요? 아, 아니 저희 심영준 대표님은 기술직이에요. 외과 의사예요. 일반 의사. 이 환자의 상태를 연령별 아니면 성별 그리고 뭐 지역별 거기에 따라서 가장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논문이 나오고 약이 나옵니다. 근데 현직에 있는 의사분들이 그거 다 읽으실까요? 못 읽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의사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조금 넘사벽이었던 의사와 변호사와 판사와 이런 지식층들이 가진 직업군들이 대체가 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는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직업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깊게 바라보시고 내가 대처해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왼쪽에 있는 표면처럼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시간 외적인 부분, 나와 함께하는 멤버십이건, 내가 지금 구매한 시스템이건, 아니면 부동산이건, 물건을 통해서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과 돈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더라. 직업으로 봤을 때 유니스티는 오른쪽 위에 있는 시스템을 소유한 사업가입니다. 이 시스템을 소유한 사업가는 내가 일하는 100%를 버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이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백종원 회장 대표가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가 일하는 100%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1000명의 1%, 10,000명의 1%, 10만 명의 1%를 벌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게 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서 직업의 대안으로 가장 탁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사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그물처럼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의 핵심은 잘 파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키우는 데 있는 게 네트워크의 핵심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분명히 나를 통한 멤버십이 늘 텐데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욕구 때문에 그를 좀 그르치지 않았나. 네트워크는 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니스티는 프랜차이즈 오너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나를 통한 로열티는 모두 본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유니티가 가진 프랜차이즈 오너의 사업은 본사가 가진 권리를 내가 이양을 받는 거고 나를 통해서 가입한 그에게 본사의 권리, 본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권리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어난 매출의 모든 로열티와 소비자의 대가는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저는 이래서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저는 못 팔아요. 정말 못 팝니다.
말도 못해요. 어버버도 하고. 여기서 받는 건 나를 통해서 멤버십이 생겨났다. 이 사람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 유니스트의 꽃 디렉터죠. 디렉터가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래 하신 분도 그래요. 만약 나를 통한 멤버십이 1000명이다. 그들이 치약과 칫솔을 사면 디렉터입니다. 에너지 안 사도 돼요. 근데 에너지 샀다? 그럼 난 뭐가 될까요? 뭐 PD 이상이 되겠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정도 멤버십이면 충분히 다이아몬드 로얄이상 가고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이지만 나를 통한 멤버십의 전체를 가져오는 비즈니스가 유니시티의 비즈니스다. 유니시티는 어떤 기업입니까? 유니시티는 갑자기 입이 유니시티는 질병 치료 기업이 아닙니다. 건강 예방 기업이 아닙니다. 유니시티는 건강 선도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보다 앞서서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우리한테 교육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검진표 받아보셨죠? 건강관리표. 국가가 예방건강을 위해서 하는 검진표입니다. 여기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질병이 몰려다니는 데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암과 같은 이 질병들이 대사증후군의 나무를 통해서 연결돼 있다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질병의 전 단계입니다. 그 전 단계의 원인이 바로 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유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실 대사증후군이란 말이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인데 이 말이 생기기 전에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인슐린 레지스턴트 신드롬. 대사증후군의 옛날 이름이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입니다. 왠가 봤더니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오는 질병, 대사증으로 나오는 질병의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병의 전 단계의 원인을 케어한다라고 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선도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 벤자민 빅만 교수는 왜 아플까라는 책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읽어도 모르시겠죠?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뇨에 당뇨가 유전될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 퀴즈입니다, 퀴즈. 책을 다 안 읽어보셨네요. 당뇨가 유전을 통해서 당뇨병이 걸릴 확률은 5%입니다.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우리는 당뇨병을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분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강연을 국내 와서 하실 때 함께 했던 강사가 저희 심영준 대표님이셔요. 왜냐하면 이분은 연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임상하는 이쪽으로 하는 과학자십니다. 근데 심영준 대표님은 유니스티를 만나기 전부터 그 10년 전부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고 예방에 대해서 치료를 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근간으로 수십 년간 치료에 접목하고 있는 당신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맞다라고 하면 건강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왼쪽과 같이 오른쪽과 같이. 예전에는 60대면 거의 돌아가셨다라고 말이 좀 그렇지만 자식 농사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100세가 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할머니가 자녀와 그러니까 아들, 딸과 손주와 증손주와 강아지까지 같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막 하려다 보니 오히려 싸움도 나고 뭐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버리기라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부모님이 아파 봤습니다. 아파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가족 전체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케어하려고 저도 정말 성심껏 최선을 다하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보호자 들어오세요. 뭐 이거 비보험입니다. 사인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돈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리고 봐야지. 3천만 원인데 이렇게 한번 사인 한 번 하면.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좋은 거 있으면 어머니 드셔요. 어머니가 건강하신 게 저희한테 행복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왼쪽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근데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좋은 음식이 없어요. 솔직하게. 입맛에 맛있는 음식은 많아요. 좋은 음식이 왜 없냐 봤더니 땅에 영양이 없더라. 환경에 대한 오염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배추에는 옛날에 뿌리가 있어서 씹어 먹을 만큼 섬유질이 많았는데 지금은 뿌리가 실같이 나옵니다. 그럼 과일 같은 거는 좋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먹고 살던 때는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을 먹었지만 비타민 미네랄을 지금은 과일에는 당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두 개 괜찮다 말 안 해요. 만약 케어하러 오셨으면 과일은 끊으세요라고 합니다.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못 먹습니다. 음, 허용하는 과일 몇 가지 없지만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먹을 건가 아니면 어떠한 음식을 통해서 나온 영양소를 먹을 건가를 내가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각각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 의료가 그래도 가장 선진화돼 있잖아요. 저의 기준은 저의 기준 유니시티의 기준은 저는 PDR이라고 생각해요. 이 PDR은 약전입니다. 거기다 약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법상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렵게 하나씩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 PDR은 아주 근거도 있지만 안 좋은 제품은 떨어집니다. 유닛 사업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말하셔요. 뭐 올라갔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아니던데 떨어지던데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렇게 많은 제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가는 제품, 그 다음 사라지는 제품. 사라졌다라는 거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사라지는 제품들은 이제 다른 제품으로 병합이 돼서 축약돼서 올라간 겁니다. 이 제품군들을 하나하나 보면 피에 대한 문제, 장에 대한 문제, 공기에 대한 문제, 관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미국 약재에 올라가 있다 보니 국내랑은 이름과 제형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제품과 똑같은 제품인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미국 약전에 올라갈 만큼 그런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가를 봤더니 원래부터 제약에 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선도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준비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냐? 맨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물 먹으면 좋은지 알지만 과거에는 물을 왜 사 먹어? 라는 때가 있었죠. 근데 이 회사는 1910년대에 물을 먹으면 좋은 100가지 이유에 대한 잡지를 발간했어요. 110년 전에,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에. 그 다음, 이런 민간요법과 비슷한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 이러한 학문을 우리가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으로 지금 발전돼 왔지만 과학과 의학화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1904년도 기사에 이런 게 떠 있어요. 유니스의 전신인 넥솔에서 만든 호메오파티 리메디즈라는 기사가 1904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약의 부작용 사태인 그 사태가 나왔을 때 10년 만에 약의 부작용을 뺀 천연 치유제가 나온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 솔루션이 나온 겁니다. 유니스티의 모든 제품은 그래요. 앞으로 볼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나온 제품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지는 2001년도로 돼 있지만 렉스ol 코리아는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95년대, 94년대 들어왔고 유니스티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정말 많은 나라에 65개국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계도 고장난 부분을 열어보면 더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 고치려다가 더 많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우리 몸은 부품 하나 갈아 끼우면 낫는 그런 몸이 아니라 작은 세포부터 장기까지 이루어질 만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정말 작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박 겉핥기식의 건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세포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이 입입니다. 입. 입부터 항문까지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영양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영양을 넣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소화 흡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비싼 똥을 누는 거랑 똑같겠죠. 입부터 항문까지 만약에 지저분하다라고 하면 영양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소장입니다. 이 소장이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꼬불꼬불해져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내가 먹은 음식이나 아니면 내 환경에 따라서 몸 안에 있는 기생충도 아니면 다양한 독소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가 똥을 손에 올려놔도 똥독이 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은 원래는 내 점막, 내 몸의 점막들이 그걸 보호해 줍니다. 근데 그런 점막들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세포가 균열이 생긴다라고 하면 피부도 똥독이 오르는데 몸 안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건선, 류마티스, 공황장애, 우울증, 산화성 난소증후군부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태어났던 그런 분들은 아토피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잘 못 먹었다면서요. 잘 못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를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엄마들은 정말 잘 먹어요. 영양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상전이에요, 상전. 근데 왜 태어나는 아기들이 전부 다 건선이냐? 전부 다 아토피냐? 전부 다 비염이냐?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산부인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약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클리어 스타트 팩입니다. 이 클리어 스타트 팩은 다양한 허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늘, 정향, 박하, 세이지 같은 내 몸의 체온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허브들은 내 몸의 충돌이나 균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쌀국수 같은 거 먹으면 고수 같은 걸 넣어서 먹잖아요. 동남아 쪽에는 허브류가 많습니다. 향신료들이. 왜? 거기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또 충과 균이 많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면 하나 이점이 있죠. 내 몸에 암이 잘 걸리는 온도가 34도인데 이런 허브류는 내 몸의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또 하나 이런 차전자피와 같은 식이섬유들이 나의 점막에 있는 독소들을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겁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누가 저한테 제 상담가면 다 선생님이라 불러요. 아닌데요, 선생님. 소장에는 소장에는 독이 없어요.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이 깨끗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싱크대도 물때가 끼잖아요. 내 몸에도 물때가 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 안쪽에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만약에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 점막은 상처가 날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스타트 팩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 나이만큼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모의 사이즈가 이런데 내가 60년 전에 먹었던 노폐물에 대한 물때가 껴 있을 거예요. 그다음 고착화가 돼 있을 거고 40년, 50년, 30년, 20년, 10년. 근데 이거를 강제로 떼내버리면 또 안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불려서 빼내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여기 뭐가 묻었다고 철수세미로 막 물리면 안 되잖아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저는 사기라고 봐요. 법대를 놔서 그런가. 불법만 보면 불이 가득 차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솔루션을 제대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영남의 30할례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요즘 애기 엄마들이 애기 엄마가 아니죠. 임신이 안 됐으니까. 엄마와 아빠가 남녀가 임신이 안 돼요. 노산 아닙니다. 뭐 35세가 왜 노산입니까? 옛날에는 40 중반도 다 임신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금실이 좋으신. 요즘은 남자, 여자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시험관을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시험관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 난포를 빼는 작용이 필요한데 난포를 빼서 그 안에 있는 난자에 배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식해서 배양해서 다시 또 넣어서 또 호르몬제를 맞고 하는데 난포가 아예 안 나오는 분이 계셔요. 시험관 시술 뭐 앞에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유니시티의 클리어 스타트 팩과 커버 S와 청혈을 하니까 한 달 만에 난포가 4개가 나왔어요. 기적 아닙니까? 왠가 봤더니 이런 난임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중금속에 대한 제독입니다. 그래서 피 검사나 호르몬 검사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중금속이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더라. 똥이 약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똥도 약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똥이 약이 된다라는 고서에 찾아보면 이 똥술을 먹으면 목이 트인대요. 서편제, 동편제, 동의에도 나오고 도봉순에도 똥술 얘기가 나와요. 다큐멘터리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똥술을 먹었는데 이 할머니가 안 좋아졌대요. 왜? 인스턴트 똥이라서. 잘 생각해 보면 똥술이 지저분하다라기보다 옛날에는 쌀에 결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 섬유질을 많이 먹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반려가 되면서 생긴 그런 균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균주, 섬유질 아니면 다른 것들이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밀가루와 설탕 같은 게 들어가서 부패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되겠죠. 발효와 부패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실제로 이 똥술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이식하는 변, 먹는 변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해요. 전 세계에서 정말 유망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입니다. 내가 한 번 변을 잘 누면 한 달 내 수입이 150만 원. 이식하는 변. 이식하는 변 한 번에 200만 원입니다. 누군가의 변을 알약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한 달분에 250만 원이에요. 근데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효능 효과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찾는 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똥 냄새가 중요합니까? 냄새도 못 맡는데. 맛도 못 느끼는데. 만약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얼마든 쓸 겁니다.
실제로 성격도 바뀌고 살도 빠지고 당뇨도 해결이 되고 이런 건 많은 것들을 하죠. 유니스티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제품을 연구, 개발, 유통을 해왔다. 이 바이오스 라이프 7을 통해서. 이 제품이 나온 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2018년도예요. 그때 이미 연구, 개발, 임상이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세미나가 이제 막 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아까 먹는 변보다, 이식하는 변보다 저는 이 바이오스 라이프 7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변을 추출해서 배양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균주가 사라집니다. 90% 이상이. 근데 이것도 나와서 일단 체크를 해본 거지만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바이오스 라이프 7이야말로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 라이프 7 드시고 아까 똥술이 관절염에 그렇게 좋았거든요. 바이오스 라이프 7 드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병이죠? 마음의 병?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 피로에 대한 문제. 이런 피로에 대한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질병. 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가 질병이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양한 염증 물질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잖아요. 이건 유독 정신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걸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피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 고열량 음료를 먹기 시작해요. 이제 곧 있으면 설 명절이죠. 설 명절만 되면 약국이든 마트든 다 팝니다. 피로회복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앰플과 알약을 팔아요. 한 번 먹는 거 한 10,000원? 그렇게 팔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저도 또 이제 포항 갈 때 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 먹고 해야죠. 이 에너지 먹고. 옛날에는 커피를 먹었어요. 왜냐면 공부할 때도 저도 바카스도 많이 먹고 커피는 하루에 2리터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맛으로 먹었습니다. 맛으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어떤 음료를 막 섞어서 먹어요. 우리 술도 섞어서 먹으면 좋은 것처럼 이런 드링크도 섞어서 먹으면 효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십니다. 한 2, 3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그런 드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국내에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위험하다네요. 엄청나게 위험한. 성격도 아니면 질병도 아니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큼. 그래서 국가에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이 드링크의 이름은 붕붕 드링크입니다. 힘이 붕붕 난다고. 만드는 방법은 레모나씨 몇 포와 정확한 포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만들어 먹을까 봐. 바카스 몇 미리와 이온 음료 몇 미리를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조 배합의 기술이라는 건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약을 만들 수도 독을 만들 수도 있다. 청소년한테 담배는 안 팔잖아요. 술은 안 팔아요. 근데 바카스와 레모나와 이온음료는 팔아요. 근데 이걸 섞어서 독약을 만들어 버리네. 하나하나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음. 에너지 드링크.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심장마비의 원인이라고 미국 심장협회 협회지 자마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에너지 드링크 먹었다, 카페인 먹었다, 그러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혈관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스티는 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천연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게 없을까 고민한 끝에 바이오스라프 이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에너지는 한 포를 먹어도 열 포를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 인폼도 초이스 마크를 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 많은 운동선수들한테 제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제품 나오면 또 좋은 걸 찾아 먹을 겁니다. 제가 아는 몇몇 스포츠 회사들은 광고 때문에 이렇게 계약은 하긴 하지만 그 이듬해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드셔요. 근데 유니스티는 이상한 게 선수한테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먹습니다. 선수들이. 여기 보시면 재밌죠? 아니, 현대 HD 축구단은 11년 연속 했대요. 11년 연속. 너무 8년, 5년,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수들이 알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하나 증명해 주는 건 따라올 제품이 없다라는 거. 인폼도 초이스 파크를 받고 안전하게 선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제는 따라올 제품이 없습니다. 만약에 약물, 독성 있는 걸로 해가지고 선수한테 막 스테로이드 넣어서 막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말고 안전하게. 이 바이오세라피 이 에너지는 정말 많은 영양이 들어가 있지만 많은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항산화제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일단 젊어지고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되고 산화가 되던 내 몸도 이런 항산화제 때문에 그런 산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그래서 많이 말하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많이 생각하시거나 내가 활성산소를 많이 맞는다라고 하시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머리를 많이 써도. 왜냐하면 이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나의 뇌 혈을 통과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에서 아마존의 산삼도 들어가 있고 색깔이 이상하다고요? 색깔은 고급 녹차예요, 고급 녹차. 이런 고급 마차, 녹차의 좀 품종이죠. 카멜리아 시네시스의. 그 마차를 고급으로 만들어내는 건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만성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입니다. 근데 이 심혈관 질환은 정말 무서운 게 침묵의 살인자예요. 침묵의 살인자. 저도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인이 안 나왔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해본지 아십니까? 피검사, MRI, CT, MRA, 조영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검사 비용만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살인자 심혈관 질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먼저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있으신 분들은 이제 MRI 찍어 보시면 CT 찍어 보시면 이렇게 병변이 보이시잖아요. MRI 찍어 보시면 하얗게 그 병변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병변이 티가 안 나요. 그냥 바늘 점같이 딱 찍혀 있어요. 이렇게 손상이 갔다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볼 수 있는 많은 혈관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들이 더 많습니다. 난 뇌도 똑같고 모든 몸에. 너무 얇아서 빛으로 비춰도 잘 안 보여요. 그런 혈관이 혹시나 막힌다라고 하면, 터진다라고 하면 내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그 수치를 딱 보는데 그 수치에 있는 범위는 질병이다 아니라는 수치 아니다라는 수치지 그걸 건강하다는 수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마다는 각각의 연관성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 수치의 비율에 따라서 내 건강의 위험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혈관을 막아서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콜레스테롤의 순기능을 시약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지고
나의 뇌의 구성 성분이고 쓸개즙의 재료가 되고 비타민 D를 형성해주고 호르몬, 세포막, 근육막을 만드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그래도 콜레스테롤 하면 대뜸 것부터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요. 그 약을 먹으려니까 요즘은 약을 먹지 말라 그러고. 근데 약을 안 먹자니 혈관을 막아서 죽을 것 같고. 어떻게? 아니, 옆에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약 먹고 간이 나빠졌대. 뇌가 나빠졌대. 어떤 분들은 당뇨가 걸렸다네. 고지혈증 약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으니까 몸이 약해진대.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약 안 먹으면 어떡해요? 급성기 때는 드셔야 됩니다. 제 사견이에요. 급성기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지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지혈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고지혈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알았잖아요. 약에 대한 부작용을. 그 전까지는 치료제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때는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병이 걸렸으면 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콜레스테롤이 뭔지.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급성기 때는 드시고 공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솔루션을 나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줄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중요하다 했잖아요. 앞서서 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 5분의 1 정도,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죠. 1천만 명 이상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관동의대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래서 수치를 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에서 249가 사망률이 가장 낮다. 또 하나 봐야 될 건 160이 260보다 사망률이 높다. 10년간 추적 관찰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급성기 때는 내가 하지만 공부하고 이해하고 나한테 치료로 들어갈 때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무조건 높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높은 게 아니라 바로 불균형이다. 이 안에 있는 HDL, LDL, 중성지방. 유니스티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제품을 내왔어요. 언제 냈냐면 20년 전에 냈어요. 20년 전에 이 제품을 이미 다 연구하고 임상을 해서 국내에 왔다라는 거예요. 왜 건강선도기업이냐? 그 당시에는 콜레스테롤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당뇨도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이런 건강식품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뭐 개소주 이런 거 먹었죠. 개소주 같은. 근데 이 회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딱 들으면 아는 폴리코사놀, 식물스테롤, 국화꽃 추출물, 뭐 크롬, 귀리는 최근에 들어왔죠. 그런 것들을 제조 배합해서 콜레스테롤 솔루션으로 내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도래할 거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옛날 이미지입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컴플리트. 재밌지 않아요? 유니시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앞서 있어요. 그리고 또한 비만은 질병입니다. 비만이 질병인 이유는 질병 코드가 있어요.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니, 나는 비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키는 170, 몸무게는 40kg. 이분이 비만일까 아닐까요? 모르죠. 제일 위험한 비만이 중심성 비만이에요. 이분은 복부 비만이 나오더라고요. 인바디 해보니. 다른 데는 말랐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이런 분은 마른 고도 비만이요. 170에 40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키는 크고 몸무게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요 브라 뒤로 막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살이. 그건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은 질병인데 이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 먹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주식으로 삼았던 밥, 빵, 명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몸에 염증이나 독을 만들더라.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도 어른들은 밥심이래요. 그리고 이 또 강의 끝나고 나면 떡을 돌려 먹고 빵을 돌려 먹고 막 이러던데 제가 킥오프 세미나 가서 빵 한 개도 안 먹는 거 보셨죠? 예, 김선 이사장님. 한 개도 안 먹었습니다. 케이크도 안 먹고.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안다라고 하면 못 먹습니다. 담배는 나쁜 줄 알고, 술은 나쁜 줄 알고. 근데 설탕이 왜 나쁜지 모릅니까? 왜 밀가루가 나쁜지 모르냐? 대기업들도 알아요. 근데 소비자 인식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개선되고 나니까 파는 게 전부 다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 음료, 제로 과자,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소주. 술 먹을 때 술 먹고 지방간이 생기잖아요. 알코올성 지방간. 근데 술 안 드시는 분들은 뭘 시키냐면 사이다를 시켜요. 근데 똑같이 지방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에 쓰이지 못하는 당은 간에서 지방을 만들기 때문에. 자, 술은 나쁜 것 같잖아요. 사이다는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몸에 들어가면 똑같은 작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쌀밥을 안 먹어요. 병아리 콩 넣어서 먹고, 잡곡밥 넣어서 먹고, 현미 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미를 정말 제대로 먹는 방법은 현미 밥을 하면 안 돼요. 현미 생쌀과 현미밥은 똑같은 것 같지만 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건 현미 바깥에 있는 식이섬유예요. 이 식이섬유는 그냥 들어가면 거칠거칠하잖아요. 상처가 나요. 그래서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현미 생쌀을 200번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미 밥을 해서 드실 때도 막 쌀밥, 찹쌀 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미 밥도 똑같습니다. 쌀밥과 백미와 현미는 혈당을 높이는 당질은 거의 동일하다. 우리가 먹고자 하는 건 이런 식이섬유다. 유니스티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 한 포에는 현미밥 두 공기만큼의 식이섬유가 한 포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를 드시고 식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혈당을 서서히 높이고 현미에 좋은 영양을 먹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쌀밥이 다이어트, 현미 채식이 다이어트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고지방식, 고단백식을 참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가 아니라 발효가 되고 증류가 된 것들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방이 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어불상설이에요. 근데 과학과 의학은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지방이 나쁜 줄 알고 가르쳐 왔어요. 언제까지 가르쳤냐면 2014년도까지. 그걸 가르쳐 왔습니다. 지방 먹지 말라고. 심혈관 걸린다고. 계란 노른자 2개 이상 먹지 마세요. 새우꼬리 먹지 마세요. 저지방 식이하세요. 채식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왔던 내용이 미국에서 2014년도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더라. 왜냐하면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버터, 지방을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질병이 훅 떨어지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당은 나쁘고 지방은 좋구나. 근데 건강한 지방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고기 먹을 때 고소한 맛 느껴보셨어요? 고소한 맛. 고기의 마블링이 흰색이면 그건 100% 옥수수 사료를 먹인 겁니다. 육류의 지방은 누런색을 띄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못 드실 거예요. 맛이 없어요. 비싸기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건강한 지방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음, 그래서 저탄고지를 비난하던 그런 의사협회도 그렇고 많은 언론들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지방을 먹었을 때는 좋다라고.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씨앗류는 빼고. 유니스티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 나온 게 우리 필그레이트 시스템입니다. 필그레이트 시스템은 단순히 살을 빼는 데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소화기를 리셋해주고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요. 혈당의 안정화, 콜레스테롤 안정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아침에 유니마트 레몬 진저 한 포 드시고 점심에 LC 베이스와 C 플러스 드시고 저녁에 C 플러스와 식사를 드시면 되는데 제가 많은 인바디를 많이 해봤어요. 자, 이 식단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먹는 양이 줄었으니까 살이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식단을 시킬 때 핵심은 저녁을 많이 먹는 겁니다. 저녁은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많이 드셔야 돼요. 2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20명은 운동을 추가로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추가로 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생기고 체지방이 빠졌어요. 한 명이 근육이 준 거예요. 물어봤죠. 뭐 했냐? 저녁 뭐 드셨어요? 하니까 안 먹으면 더 빨리 빠질 줄 알고 안 먹었대요. 더 많이 드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어야 잘 빠집니다. 건강해지면 빠집니다. 그리고 핵심은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다양한 시기를 하다 보면 살은 숨 마셔도 빠지는 게 살이에요. 근데 살을 뺐는데 얼굴이 내려간다. 주름이 생긴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육은 안 빠지고 살은 자동으로 빠지는 10kg, 20kg는 숨 마셔도 빠지는 숫자예요. 숨 좀 쉬어요. 근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좀 달라요.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인데 30대 자궁, 40대 쓸개. 그다음 호르몬 케어를 안 했기 때문에 60, 50, 60대 정말 많은 신경 정신과도 많이 다녔고 공황장애와 다양한 질병들을 안고 계셨던 분이셔요. 실제로 저탄고지 학회나 이 논문을 찾아보면 저도 조금 학구파니까 찾아보면 이런 분들한테는 저탄고지가 안 맞다라고 해요. 지방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유니스는 바이오스라이프 7과 NTBT와 같은 제품군이 있잖아요. 살이 그냥 빠지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음식도 안 먹는데. 제가 상담을 하고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켜서 배 터질 때까지 드셔야 돼요. 영양실조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세포가 쪼그라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족족 세포가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무게가 한 달 동안은 5kg가 불었어요. 몸무게가 분 거지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채워지고 뼈가 채워지고 근육이 채워졌는데 어떻게 살이 찐 겁니까? 체지방이 쪄야 살이 찐 거지. 그 이후로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어요. 총 20kg가 빠졌습니다. 숨 마셔도 빠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헬스, PT, 폴댄스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매년 이 바디 프로필을 찍습니다. 근데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좀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물단식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물단식? 물을 4리터 먹고 2리터 먹고 1리터 먹고 500 먹고 200 먹고 안 먹으면 사람이 피골이 상접이 돼요. 대피가 생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복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진 찍기 3개월 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번부터 또 오늘부터 식단 들어갑니다. 나중에 봐주세요. 오늘부터 닭가슴살 100g, 고구마 말랭이 100g씩 하루에 이렇게 먹고 하루에 200g 끝이에요. 운동을 이제 PT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 근데 한 2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대로 했는데 살이 1kg도 안 빠졌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어쩌라고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어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간곡한 부탁에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이분의 핵심 다이어트 제품은 바로 엔주비네이트예요. 영양이 없었기 때문에 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어야죠.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진다? 아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빼본 몸무게는 85kg입니다. 85kg가 빠졌다고요. 85kg가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85kg를 가늠하기 위해선 고깃집에 가서 고기 85kg를 시켜봐요. 수분과 지방,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게 빠진 거예요. 저도 유니시티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100kg 육박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상 사이즈를 3, 4번 줄였어요. 머리는 원래 커요. 송진구 교수님이 같은 종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심하게 오시신 분 계신데. 유니스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청약해도 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한 60kg 빠져요. 그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60kg 빠진 사진. 그로부터 유니스티를 만나서 더 하니까 더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빠졌지만 과거에 10년 전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10년 전의 사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일주일 뒤에 쓰러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누가 봐도 얼굴에 독소가 가득 차 있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잡아오세요. 곧 쓰러질 거니까. 또 하나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났다라는 표현을 한 그렇죠. 내가 영양이나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원래 있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거예요. 음, 머리가 없는 사람이 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 이론 같으면 여성 영양제 먹으면 가슴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속에서 이것도 직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돈을 알아봐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상 구조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MLM 네트워크 사이트에 봤을 때는 30가지 종류의 보상 플랜이 존재합니다. 더 존재하긴 해요, 사실 실제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보상 플랜이 단계형 브레이크 방식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이 많아지건 매출이 많아지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자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6명까지는 오케이. 7명부터는 NO. 나를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오케이. 그 이상은 NO. 이게 단계형 브레이크 방식. 또 하나는 두 줄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은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밑에. 그리고 큰 볼륨 말고 작은 볼륨에 대칭해서 나에게 수당을 주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 마케팅은 구조적인 결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큰 볼륨은 대체적으로 나를 도와준 분이 만들어주는 거고 나의 작은 볼륨은 내가 만드는 건데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 능력이 없다. 나는 능력이 많다. 돈은 나를 도와준 분 작은 볼륨을 가져가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바이너리 마케팅은 많은 회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옆으로 아무리 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레벨 방식입니다. 일정한 볼륨을 가진 옆으로 가서 이 수당을 가져오는 거. 또 하나, 제너레이션, 세대 방식이에요. 유니시티는 두 가지의 보상을 합쳐놨어요. 우리가 기름과 전기가 같이 가는 차를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니 레벨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니티가 가진 보상의 핵심이에요. 처음에 내가 전달을 하면 소비자에게 돈을 주지는 않아요. 소비자에게 돈을 줘봤자 뭐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이겠죠. 근데 내가 유니티의 사업 자격을 획득하고 사업 자격은 내가 유니티를 통해서 창업이라는 볼륨을 한 이후부터의 권리입니다.
내가 전달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가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당은 2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 보너스, 1차 보상을 통해서 200만 원 벌고 싶으면 10명한테 창업을 시키면 돼요. 1차 보너스를 통해서 2천만 원 벌고 싶으면 100명한테 창업을 시키면 돼요. 근데 저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건 나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의 모든 합.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생겨난 그 멤버십들의 1%를 벌어오는 거잖아요. 유니스티는 나를 통해서 생겨난 멤버십의 42%를 주는 2차 보너스가 있어요. 1차는 20%지만 2차는 42%. 소비자는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유니스티를 통해서 4, 50만 원 소비를 하거나 팔지 말라고는 하지만 팔거나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3명이 생겨난다. 그럼 우리는 이걸 1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제품이 전달되다 보면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뭐 에너지 하나, 칫솔 하나, 오메가 하나 그런 사람을 저희가 사업자라고 하진 않죠. 사업자는 이러한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이러한 모양. 만약 그런 사업자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2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시티는 12세대까지 주는 보상 플랜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깊습니다. 내가 한번 비즈니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펼쳐 나갈 건지. 유니티를 사업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나를 통한 멤버십이 얼마인가? 나를 통한 멤버십이 3명이면 나의 수당은 얼마인가? 나를 통한 멤버십이 300명이면 나에 대한 수당은 얼마인가? 사업이잖아요. 아니 장사도 내가 식당을 하면 한 달에 손님이 10명이면 되겠어요? 30명이면 되겠어요? 못 먹고 삽니다. 근데 유니시티는 30명만 돼도 생각보다 많은 볼륨이 올라와요. 월세도 안 내는데, 전기세도 안 내는데. 그래서 유니시티가 주는 이 모든 보상 다 가시고 우리가 지금 걸려 있는 두바이 프로모션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변에 소비자, 잠재적인 소비자, 잠재적인 소개자, 잠재적인 사업자를 통해서 내가 20명의 멤버십을 일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함께 하시는 스폰서에게 잘 물어보시고 여행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저의 미래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여행 한번 못 가본 어머니가 유니스티를 타고 유니스티를 통해서 처음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서 뜨겁게 흘리는 눈물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여행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주진 않잖아요. 가치를 전달하면 여행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음.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유니스티가 너무너무 좋지만 교육을 안 하고 시스템을 타지 않고 멤버십이 확장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네트워크는 그게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맹점은 교육이고 시스템입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전달했던 유니스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평생 팔아야 돼요. 나를 통한 멤버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시스템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이분의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하는 100%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4명이 나와 함께 시스템 참여하게 되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4배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또 전달이 돼서 시스템을 참여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부터 열까지 뺄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그냥 퐁당 퐁퐁당 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근데 내 파트너는 참석하길 바라는데 내가 안 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는 지금 성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장. 지금 눈에 보이는 성장만이 성장이 아니에요. 바닥 뿌리 깊게 내리는 것도 성장이고 또 사회가 말하는 환경 자체가 성장입니다. 그럼 이 유니티라는
비즈니스를 아니면 건강에 대한 이점에 아니면 뭐 여행이나 친구들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과연 언제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여기 구호가 있다면서 지금 당장 즉시 빨리요? 이런 구호가 있는 것 같던데 전달을 하니까 말을 안 듣죠.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모르니까. 아니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것 같아. 살만하니까. 건강한데 내가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되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비전이 있는데 내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분한테는 아직 지금 문제가 박닥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했던 고용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터질 겁니다. 제가 내년에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드렸죠. 요거는 전문가의 사견입니다. 지금 사장님들이 전달해 놓는 거예요. 전달해 놓으면 그들이 문제가 닥쳤을 때 찾을 겁니다. 직업에 대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야, 너 그 비전 없는 일을 5년 후에 어떻게 해먹을 거냐? 네트워크는 지금 당장 내가 플러스 되는 사업이 아니라 꼽셈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한정 시간은 배가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내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 뭐 할머니 이렇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면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기 바라셔요.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앞으로 살 날 많잖아요. 에이 그런 거 못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무조건 말이 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를 바라보고 가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유니티 인터내셔널의 방향성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회장님의 방향성, 또 박민주 대표님의 방향성, 최정민 대표님의 방향성. 그 방향성을 보고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